주가의 흐름도 위 관련 내용들을 통해 바닥 구간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6월 15일 52주 신고가를 통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진짜 많은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KC코트렐입니다. KC코트렐은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최근 4, 5월 사이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KC코트렐도 관련주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본격적인 흐름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4월 24일에 상한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미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추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소 절감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공화당의 반대 등을 뚫을지가 관건이다. 여론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탄소 배출 스타트업 아웃. 2050 탄소 중립 위에 미 VC 뭉쳤다. 이제는 스타트업도 ESG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벤처 캐피탈들이 신규 투자 기업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이미 투자한 회사도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지원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VC가 투자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후속 투자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또 4,000원대 위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물을 흡수하는 흐름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해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강력한 호재가 나온 만큼 추가 상승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을 했고 관련주들도 큰 상승폭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공시가 나오면서 모든 호재를 무시하는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유상증자 공시였습니다. 기사 한번 보자면은 KC코트렐 뉴인텍 하한가. 재테크와 투자, 부동산 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시대다. 특히 증권시장에서는 등락폭이 큰 종목과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 등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투자자들이 비일비재하다. 본지에서는 시간외 Y를 통해 단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 강세와 약세를 기록했던 종목과 그 이유, 평가에 대해 살펴봤다. 1일 시간 외에서는 KC코트렐 뉴인텍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KC코트렐 뉴인텍은 시간 외에서 종가 대비 각각 9.94% 내린 2,945원, 9.85% 빠진 2,380원 하한가를 나타냈다. KC코트렐과 뉴인텍의 하한가는 각각 약 350억 원, 351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1만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로 인해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의 거래 중에 나오면서 KC코트렐이 시간 외에 하한가를 만들었고 다음날 개파락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기습 공시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종목 상담을 주고 계시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나요? 대응 방법은 있나요? 수익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등등 여러 사연들과 함께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KC코트렐이 탄소 배출 관련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나 회사 자체의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행위가 지금과 같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되고 물량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최소 2, 3개월 혹은 길게 1년 단위로 조정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또 거기다 백광산업의 200억 횡령으로 마감 전 급락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기사 한번 보고 갈게요. 트래펑 만드는 백광산업 200억 횡령 의혹. 검찰이 기초화학 전문기업 백광산업을 둘러싼 대주주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백광산업의 본점과 지점,
관계사,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100억 원대 횡령 혐의와 허위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 당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백광산업에 대해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며 또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 채권, 채무 상계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자금 추적 끝에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총 200억 원가량 규모의 횡령 등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등 탓에 올해 3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백광산업은 장영수 대표 체제다. 자, 이 기사 말고도 금양 관련 이슈도 한번 확인해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금양, 공매도 거래량 15만 건가량 증가, 공매거래 대금 148억 규모. 금양 공매도 거래량이 전 거래일보다 15만 3,632건 증가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 공매도 거래량은 24만 6,095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양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7% 상승한 5만 8,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금양 공매도는 지난 12일 22만 9,906건의 거래량을 보였으나 지난 13일 9만 2,46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24만 6,09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4일 금양 공매도 거래 대금은 148억 4,507만 1,000원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또 확인을 하셔야겠죠. 또 사실 이런 종목들을 당장에 연연하면서 얽매여 있기보다는 과감한 비중 정리를 통해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이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수익률이 좋았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루닌 먼저 볼 건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서 거의 60% 가까이죠. 59% 수익 보셨고요. 그 다음 사마알미늄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한테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40% 수익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 V1텍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매수하셔가지고 거의 20%죠. 19% 수익 보신 거고요. 자, 그리고 레이저셀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41%입니다. 41% 수익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프로텍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 주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35% 수익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도 20%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종목들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꾸준히 언급해드렸던 거는 기존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에게는 자세히 타점까지 잡아드렸던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KC코트렐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는 만큼 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여기 위에 상단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간단하게 인증까지만 해주시면은 단기에 적어도 20% 정도는 거뜬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다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KC코트렐이 가진 기술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나 지금까지 회사가 해왔던 위상증자 이력들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2, 3개월은 조정이 계속 될 거고요. 심하면 1년 단위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깔끔하게 비중을 줄여가면서 좋은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게 정말 좋은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물론 또 아직 난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그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 제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을 업시켜보고 계좌도 업시켜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특히 내 계좌에 뭐 캐시코트를 이외에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이러신 분들은 당장 연락 주세요. 제가 소정의 자료와 함께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제가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 또 보고 가야겠죠? 자,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2분기가 진바닥,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역대급 메모리 한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 1분기에 4조 원 이상 영업 손실을 보이며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SK 하이닉스도 올 1분기 3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보이며 양사 1분기 적자 폭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올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올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부진한 실적에도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규모 투자를 강행하며 다가올 호황기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올 1분기 매출 63조 7,454억 원, 영업이익 6,402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이하로 감소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반도체 감산효과 통했다. 삼성 SK 실적 개선 전망 줄잇는다. 길고 길었던 반도체 한파가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챗 GPT가 일으킨 자신감.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반도체 기업 등극하나?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아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기술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실리콘밸리 파산 등의 요인으로 추락하던 기술 성장주가 최근 급등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26일 기준 기술주를 대표하는 미국 나스닥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올해 24% 상승이라는 반등을 이뤄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지연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 2주간 5% 이상의 지수 급상승을 이뤄내 뚜렷한 상승 반전의 양상을 나타냈다. 현대차 제네시스의 탑재. 국내 팹리스 텔레칩스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제조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칩이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 제네시스에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국산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명 등 차량용 핵심 부품과 관련해서도 삼성, SK, LG의 제품이 현대차에 채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대 그룹을 구심점으로 구축된 한국의 자동차 전자장비 생태계가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반도체 패권 힘 실린다. 인텔, ARM, 핵심 투자 참여 논의. 세계 반도체 설계 기술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 ARM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인텔이 핵심 투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X86 기반 CPU 설계 기술을 보유한 인텔과 경쟁 기술을 보유한 ARM의 동맹으로 전 세계 기술 기업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은 핵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ARM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인텔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텔의 투자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자, 그 다음 삼성, 최신 반도체 IP 확보로 파운드리 시장 선두 노린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의 필수적인 설계자산 파트너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첨단 IP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PSMC에 대한 추격에 고삐를 준다는 계획이다.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28일 미국 세네제이에서 열리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알파웨이브 등 IP 파트너와의 협력 내용과 최첨단 IP 로드맵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 여러분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쯤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 효과와 함께 AI 테마 형성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또 거기다 정부의 칩스법 발의까지 나오면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고,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행보도 심상치 않죠. 대규모 투자를 계속 진행 중인데다 이에 주가도 약 1년 만에 7만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8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 중이고요. 또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기관 외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하반기는 반도체가 지수 견인 테마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히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조금 아쉽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TLB입니다. 대덕전자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PCB 제조업체로 메모리 반도체 PCB의 제조,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PCB 사업까지 진출 중인 기업이죠. 주요 제품은 모듈 PCB, SSD PCB 등이 있는데요. 특히 국내 최초로 SSD PCB의 양산 체계를 구축해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도 좀 보자면은 다가오는 DDR5 전성기, 수혜주로 TLB 부각. 1일 어닝쇼크급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용량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서버의 경우도 신규 중앙 처리 장치 출시에 따라 4세대 D램인 고용량 DDR5의 사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전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도 스마트폰, PC, 서버 등에서 고용량 메모리를 채택하고 있고, 인공지능 챗봇, 챗GPT 사용도 확산되고 있어 메모리 수요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TLB 서버용 DDR5 메모리 모듈 PCB 양산 챕이 마쳤다. 메모리 모듈 인쇄 회로 기판 업체 TLB가 서버용 DDR5 메모리 모듈 PCB 양산 챕을 마쳤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고객사의 DDR5, D램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서버용 DDR5 메모리 모듈 PCB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TLB 매출 415억 원 중 23%인 95억 원이 DDR5 메모리 모듈 PCB에서 나왔다. 메모리 모듈 PCB는 여러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PCB 표면에 실장하는 모듈 형태 부품이다. DDR5는 차세대 메모리 규격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TLB 하반기 베트남 신공장 가동, 2025년 생산공장 추가 증설. 메모리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이 주력인 TLB가 경쟁사 메모리 업체의 감산과 DDR5 전환 가속화의 실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베트남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2025년엔 추가 증설을 계획 중이다. TLB는 올해 IT 수요 부진에 따라 반도체와 기판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본격화하면서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하반기 인텔의 서버형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가 양산이 시작되면 가파른 반등을 예상하며 TLB의 PCB 수요는 높아질 것이라는 업계의 안팎의 관측이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TLB 주가 기세 등등, 경쟁사 메모리 감산 촉각. TLB 주가가 솟구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13.56% 올라 24,700원의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급등 이후 숨고르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외국인은 10거래일 매도 우위,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TLB는 사업의 특성상 국내 반도체 수요 기업들로부터 수주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기판의 수요가 반도체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LG나 전장용 기판을 사용하는 현대차 같은 기업으로도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죠.
또 물론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행보가 TLB 같은 PCB 업체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최근 삼성의 반도체 감산 효과와 투자 이슈,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후공정 부문 투자 등은 TLB의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위 관련 내용들을 통해 바닥 구간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6월 15일 52주 신고가를 통해 확실히 분위기를 바꾼 만큼 이제는 집중적으로 조정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흐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 떨어진다면 대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또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추가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 보자고요. 그리고 난 너무 많은 종목이 물려있어서 뭘 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꼭 좋은 자료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콩나물 주식이었습니다.